안녕하세요. 착각인습 가정법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반란의 영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착각인습 가정법 제7회 unless와 if not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unless는 많이 이제 아시는 접속사일 텐데요. 만약 뭐뭐가 아니면 또는 뭐뭐가 아닌 한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죠. 그래서 if not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문장을 봅시다. Don't call me unless it's an emergency. unless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요. if not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것과 이제 비슷한 뜻으로 되는 게 뭐가 있냐면 Don't call me if it's not an emergenc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on't call me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런 말이네요. 근데 언제 전화하지 말래요? If it's not an emergency. 그러니까 emergency가 아니면 즉 비상 상황,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if not을 이제 많이 아시니까 이렇게 if not으로 표현하면 이제 좀 많이 이해되시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if not을 unless로 딱 이제 축약을 해서 저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don't call me unless it's an emergenc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문도 좀 봅시다. 조금 긴데요. We are going to have an outdoor barbecue party this Saturday, unless the weather gets really bad.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것도 if not으로 바꿔보면은 이 표현과 같다는 거죠, 의미가. We are going to have an outdoor barbecue party this Saturday, if the weather doesn't get really bad.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we are going to have an outdoor barbecue party. 그러니까 야외 바베큐 파티를 한다는 거죠. 서양인들이 이런 걸 좀 잘 하잖아요. 뭐 햄버거도 만들어 먹고 우리가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듯이 그렇게 이제 밖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파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에. If the weather doesn't get really bad. 날씨가 나빠지지 않는다면, 날씨가 굉장히 나쁘지 않으면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야외 바베큐 파티를 할 거야 이런 말이죠. 이거를 이제 if가 아니라 unless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뒤에 not이 없어지고 위와 같이 표현을 한다는 거죠. We are going to have an outdoor barbecue party this Saturday unless the weather gets really bad. 날씨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면 이렇게 파티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정도에 이 unless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좀 보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이러면요. Don't call me unless it's an emergency. 이렇게 됐으면은 뭘로 저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Don't call me if it's not an emergency. 이렇게요. 그래서 뭐 해설에 보면은 unless는 if not과 같은 뜻이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unless와 if not이 정말로 같은 의미일까요?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영문법에서 뭐 의미가 같다, 뭐 이 표현하고 동의어다, 뭐 의미가 같다, 또는 이제 등호를 써서 이 표시를 할 때 정말로 의미가 똑같은 경우는 단언컨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는 것은 언어학의 절대 명제라서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뭐 아주 조금이라도 뭐라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의미 차이가 매우 작거나 뭐 그다지 크지 않으면은 그냥 의미가 같다, 뭐 비슷하다 이렇게 뭐 동의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문법의 이 등호 또는 이제 같다는 표시는 수학에서의 등호와 같지 않습니다. 수학은 정말 엄밀하게 딱 같아야 같지 비슷한 걸 같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초급 수준에서는 같다고 배워도 그냥 이게 같은 뜻이야 이렇게 배워도 흔히 이제 또 뭐 문장 전환을 하잖아요. 이거랑 같은 뭘로 바꾼다 이렇게. 근데 이제 높은 단계로 나아가면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실력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less와 if not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하다고는 이제 대충 배웠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 좀 보겠는데요. unless는 except if의 뜻입니다. except가 무슨 뜻이죠? 뭐뭐를 제외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f는 뭐 이제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절이 성립하지 않는 하나의 예외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외를 제외하면 주절이 성립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unless를 이제 사용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은 주절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다면 이 경우는 예외인데 주절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if not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주절이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절 성립 여부가 주어진 조건에 달려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if not 이 부분 결국 if랑 이제 비슷한데 이 조건에 주절 성립 여부가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되고 이게 달려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예문을 보면요. We are going to have an outdoor barbecue party this Saturday unless the weather gets really bad. 자, unless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 말을 지금 한 사람은 토요일에 야외 바베큐 파티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 조건, 즉 날씨가 매우 나빠지는 거, 요걸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반드시 파티를 하겠다는 계획과 의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 그 주절의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unless는 살짝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말에 그거 있잖아요. 뭐뭐면 말고, 이 말고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날씨가 나쁘면 말고,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예외 상황으로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땐 안 하는데 할 거야. 이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if를 쓰면요. We are going to have an outdoor barbecue party this Saturday if the weather doesn't get really bad.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토요일에 야외 바베큐 파티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하면서 그 성립 여부가 날씨에 달려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즉, 날씨가 나쁘지 않으면 파티를 하고 날씨가 나쁘면 이제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unless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다고 그러죠. 다만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unless하고 if not하고 같다고 이제 배우는데 이걸 언제나 바꾸어 쓸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어 쓰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unless를 if not으로 항상 뭐 전환하고 if not을 항상 unless로 전환하고 요런 것인 것처럼 배우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그런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거 봅시다. I'll be disappointed if you don't accept my offer. 나는 실망할 거야. If you don't accept my offer. 네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말이죠. 자, 이거를 unless로 바꿔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I'll be disappointed unless you accept my offe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요. 의미가 매우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if not을 unless로 바꿔서 표현하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자, if 절과 주절이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unless로 표현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망할 거야. 네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망할 거라는 거는 이 실망이라는 내 감정의 원인이 네가 이제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과 결과의 이제 관계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unless로 표현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한 unless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즉, 네가 나의 제안을 거절하는 그런 예외적 경우만 제외하고 웬만하면 난 반드시 실망할 거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돼요. 너무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말이라서 저 때는 이제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unless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그 외에도 unless와 if not을 바꿔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별다른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때는 안 돼, 이때는 안 돼, 뭐 그런 뭐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unless로 표현을 하면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unless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또 이것도 중학교 수준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치시오. 그래서 Don't call me unless it's not an emergency.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찾아 고치실 수 있으시려나요? 여기서 이제 not을 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배우죠. 이걸 휙 날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Don't call me unless it's an emergency. 이렇게 not을 없애고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이제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설에는 unless는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not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래서 unless는 이중 부정은 안 되기 때문에 unless는 not하고 같이 못 써.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런데 unless와 not은 정말로 같이 쓰일 수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통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만 되면 unless와 not은 함께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unless의 부정어구 사용 불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걸까요?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it's not an emergency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if만 unless로 딱 바꿔서 unless it's not an emergency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 unless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 if not과 같이 unless not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시험 문제도 워낙 자주 나오니까 아예 unless와 부정어구는 함께 안 쓰인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외우면은 아무튼 뭐 저런 식의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unless와 부정어구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는 문법 규칙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시험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 요령 내지 편리한 단순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걸 믿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문법 공부라는 게요, 수학처럼 전에 배웠던 기초 위에, 이제 전에 뭐 배웠던 저 개념적 어떤 기초 위에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영문법은 약간 계단식 발전이죠. 단계가 올라가면서 전에 배웠던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체하고 다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전에 배웠던 거를 쌓아 나가는 면도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실 그게 이제 초기에는 단순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 나가야 약간 그 발전이 있는 겁니다, 학습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그 개념이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초급자일 때 배웠던 거랑 상급자일 때 배울 때랑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세요,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영문법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어떻게 더 언어를 설명하려는 거고, 사실 초급 수준에서 배웠던 개념이 그렇게까지 정확한 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배웠던 거를 해체하고 다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이유는 초급자가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초급 수준에서는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딱 편집해서 뭐 이렇게만 배워도 돼요, 이렇게 설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어 교육자 자신도 중고등학교 수준의 설명만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밖에 몰라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교육적 의도를 가진 단순화, 교육적 편리성을 위한 어떤 단순화하고 이 가짜 지식하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의상 또는 뭐 시험 요령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라는 걸 모르고 그걸 이제 문자 그대로 진짜 문법 규칙이라고 믿으면은 사실상 가짜 문법 규칙을 배우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게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영문법 교육에 가짜 지식에 퍼져 있는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봅시다. I'll make you dinner unless you're not hungry.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저녁을 만들어 줄게 라고 일단 말을 했어요. 나 너한테 저녁 만들어 줄게. 단 예외 조건이 있어. 네가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는 예외예요. 즉 상대방에게 저녁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단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한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저녁 만들어 주겠지만 네가 배가 안 고픈 상황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면 저녁을 안 해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 너한테 저녁 만들어 줄게. 배 안 고프면 말고,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 말고 표현하고 비슷하잖아요. 배가 안 고프면 말고, 근데 웬만하면 내가 만들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unless 뒤에 이제 not이 쓰인 경우죠. 말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도 표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unless하고 not을 같이 쓰면요, if 뒤에 긍정문이 온 거랑 사실 비슷해져요. I'll make you dinner if you're hungry. 네가 배고프면 저녁 만들어 줄게. 이거랑 의미가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비슷해져요. 뉘앙스도 다르고 정확히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뭐 unless가 not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not이 있으니까 뭐 이중 부정이 돼서 사실은 긍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unless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볼까요? We'll play Scrabble tonight unless you don't want to. 그래서 unless you don't want to, 이것도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밤에 스크래블이라는 게임을 할 거였는데, 스크래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게임이죠. 그래서
알파벳 글자들이 새겨진 조그마한 이제 그 사각형으로 된 보통 나무로 된 그런 조각들이 있고 그걸 판에다가 이렇게 배열하면서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점수 맞추고 뭐 이런 게임이죠.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할 때도 유용하고 이거 재밌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할 건데 오늘 밤에 할 건데 unless you don't want to 네가 하기 싫으면 말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스크래블 게임을 할 거야. 단 네가 원치 않으면 예외. 즉 unless you don't want to는 네가 싫으면 안 할게의 뜻이죠. 그래서 네가 싫으면 안 할게. 뭐 네가 싫으면 말고 이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if하고 긍정문을 쓴 거랑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We'll play Scrabble tonight if you want to. 네가 원하면 오늘 밤에 스크래블 게임 할 거야 이 말이니까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unless you don't want to는 if you want to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똑같진 않지만 물론 네가 싫으면 안 할게와 네가 원하면 할게가 비슷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뉘앙스는 다르지만요. 또 이런 경우도 봅시다. Are you going to the party?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어떤 뭐 서로 어떤 파티인지 알고 있다고 칩시다. 너 그 파티에 갈 거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Not unless Jenny asks me to. Not unless Jenny asks me to.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래서 not unless 이 표현도 있죠. 이거는요. 상대방의 질문이 이제 yes, no question일 때 이렇게 not unless로 대답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의 질문에 no라고 대답하면서 한 가지 예외를 덧붙이는 거예요. 즉 위에서 not unless 이 not은 I'm not going to the party. 파티에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ot 한마디로 I'm not going to the party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unless 이하는 예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나 파티에 갈 거니? 너 파티에 갈 거니?라고 물어봤는데 not 안 가. Unless Jenny asks me to. 제니가 나한테 가자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거는 뭐뭐라면 모를까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파티에 갈 거니 안 가. 제니가 가자고 하면 모를까 안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말을 하면서 혹시 갈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예외 조건이 뭐예요? 제니가 가자고 하는 경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제니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여자친구라면은 그 친구가 가자고 하면은 모를까 웬만하면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가겠다고 대답하면서 내가 안 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면서 혹시 갈지도 모를 예외 조건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게 뭐예요? 제니가 부탁하는 경우예요. unless가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not unless가 합쳐져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보면요. 파티 안 갈 건데 제니가 나한테 부탁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제니가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 모를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안 가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not unless를 only if하고 비슷한 의미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요, 봐봐요. 제니가 같이 가자고 하지 않는 한 안 가겠다는 말은 제니가 같이 가자고 할 경우에만 가겠다는 의미랑 이게 비슷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not unless하고 only if하고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뉘앙스는 다르죠. 그리고 또 이것도 가끔 궁금할 수 있는데요. unless는 비현실적 조건문,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 영문법에서 흔히 이제 말하는 가정법 문장, 소위 가정법 문장, 요거에 unless가 쓰일 수 있나? 이것도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If I were not allergic to peanuts, I would eat the pie. 내가 땅콩에 알레르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지금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다면 하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땅콩에 알레르기가 없으면은 I would eat the pie. 그 파이를 먹을 거야인데 그 파이 아마 땅콩이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비현실적 조건이죠. 그래서 이 were를 썼고요. 또 back시프트, 즉 후태 변환돼서 지금 unreal condition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unless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바꾸면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Unless I were allergic to peanuts, I would eat the pi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안 쓰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거의 안 쓰여요. 일반적 학습자들로서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에서 나온 학습용 영문법 책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혹시 여러분이 많이 글을 이제 읽는 분은 혹시 이런 경우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혹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저런 식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unless와 if not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칠까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